안녕하십니까. 기업분석팀에서 중소형주 담당하고 있는 김남국입니다. 12월 신유안타 견문록 월보가 나왔고요.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탑픽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시장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름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장기적인 코스닥의 흐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하지만 견조한 조정 흐름이 12월 달에는 조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을 계속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내년이 문재인 정부의 그 임기 첫 원년이라는 점에서 봤었을 때 친중소기업 성향의 정부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코스닥은 정책 그리고 이제 수급에 의해서 좀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어쨌든 내년 상반기 굉장히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나 평창 올림픽에 대한 그런 특수라든지 내지는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정책에 기반한 그 상승 흐름이 조금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달만 딱 놓고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 EPS 그로스보다는 그 어떤 고밸류를 선호하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많이 선호되면서 올라왔다라는 부분 때문에 나름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장 거래대금도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시장 거래대금이 늘면서 지수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나름은 코스피 시장을 넘어서는 시장 거래대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리스크함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쨌든 신용잔고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부분이 부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이후로 대략 4조 원대 초반대에 그런 신용잔고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5조 5천억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 나름의 대초잔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쇼커버가 조금 일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올해 들어서의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나름은 12월 달은 조정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나름은 변동성을 감안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이 조금 유효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 초부터는 어쨌든 지금의 그 견조한 조정의 이후에 굉장히 좀 중소형주 쪽으로의 좋은 흐름은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쪽에 조금 봐야 될 업종은 어떤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어쨌든 소외된 업종들 그리고 싼 업종들을 위주로 조금은 담아가는 게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라든지 내지는 향후 성장성이 있는 이런 산업들, 5G도 괜찮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요. 그다음에 턴어라운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들, 의류, 제지, 화장품, 이런 것들을 좀 저희는 업종 탑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YN텍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시총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작은 종목입니다. 한 8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여수에 위치한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소외되어, 그러니까 좀 시장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좋아 보이는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호남 유일의 산업 폐기물 소각 매립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크게 환경본부 그리고 해상운송본부, 그 레미콘본부, 그다음에 보성CC라고 하는 골프장 운영해서 이렇게 총 크게 4가지 사업부를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환경사업부의 내년에 그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그 산업 폐기물 중에서 이 여수에 위치했다 보니까 석유화학이라든지 아니면 정제 쪽 관련된 산업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쪽에 그 안정적으로 폐기물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강점이고 이 업체들과의 그 계약 관계를 보통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데요. 올해 이 계약 업체의 절반 업체를 계약을 하면서 이 폐기물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조금은 개선되는 모습이,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올해부터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나머지 절반 업체를 내년에 다시 단가 협약을 하게 되는데, 기존 절반 업체를 올렸기 때문에 100% 단가 인상을 가능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내년에 성장성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 소각을 하면서 발생하는 스팀가스, 요 가격도 최근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 개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내년에도 나머지 절반에 대한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스팀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지금 매립장 규모의 2배 정도가 되는 캐파가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19년 이후에 중장기적 성장성도 확보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해운사업부입니다. 이쪽은 그 기존의 본사하고 그 인수한 BS시핑이라는 업체 자회사를 통해서 이 두 개 본사 해운사업부하고 BS시핑을 통해서 총 5척의 그 탱커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여수 산단 쪽이 대부분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뭐 벤젠, 톨루엔 같은 그런 석유화학 제품을 동남아나 대만 쪽에 납품을 하는 그런 그 운반선을 지금 5척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대략 맥스로 5척을 통해서 한 300억 정도 매출을 발생을 올해 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풀캐파가 한 3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척당 대략 한 60억 정도거든요. 근데 요게 내년에 좀 모멘텀이 발생하라는 게 신규로 선박 2척을 본사 해운사업부에서 추가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서 러프하게 한 대는 1월 달에 발주를 받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한 척은 10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러프하게 그냥 1월 달은 온기라고 반영한다고 하면 대략 한 60억 정도 이쪽에서 매출이 애드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10월 달은 한 분기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한 15억. 그래서 러프하게 보수적으로 한 70억 정도가 이 해운사업부에서도 애드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레미콘이나 골프장 사업은 굉장히 그냥 꾸준합니다. 더 크게 늘어날 여지도 없고요. 골프장은 보성식 씨가 대략 그 퍼블릭 전환을 하면서 매출이 한 80억 정도의 OP 마진이 대략 한 20%대의 안정적인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부고요. 레미콘은 대략 90억에서 100억 정도의 꾸준한 매출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또 나름의 그 지역적인 그런 그 강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냥 꾸준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가장 매력적인 것들은 어쨌든 밸류에이션이고요. 거의 뭐 6배, 7배 대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향후에 어찌됐든 그 환경에 대한 폐기물에 관련된 관심들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뭐 인토로조하고 휴비츠인데요. 이거는 제가 뭐 원체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포인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고 나서 그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국내 매출이 역성장을 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국내 매출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3분기에 국내 매출이 다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그림이 나타나오면서 시장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주가도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에서는 거의 원데이 렌즈 쪽으로 많이 판매가 됐었었는데 향후에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거는 FRP라고 하는 그 단기 착용 렌즈 이쪽이 본격적으로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아큐브나 바츄롬 같은 애들이 경쟁사들이 대부분 FRP 쪽을 많이 냈었었고 저희가 거의 대응하지 않았던 그런 영역에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 매출도 향후에는 꾸준한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내가 조금은 주춤하면서 눈에 띄었던 것들이 사실은 해외 쪽이었습니다. 해외 매출은 꾸준하게 좋았고요. 올해 되게 좋았던 거는 어쨌든 유럽과 중동이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판매 국가 확대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지금 3분기까지 나타났었고 4분기도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서 프랑스, 영국 시장으로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는 이쪽에서 조금 나름은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올해 4분기 이후부터는 일본과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후야사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ODM 매출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예정이고요. 내년 이후에는 온기로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고, 사실은 사드 영향 때문에 중국도 약하긴 했지만 사실은 안광학 쪽, 특히나 렌즈 시장 쪽에서 중국 시장이 좀 빠르게 조금은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중국과 일본 시장이 내년 해외 쪽을 조금 이끌어갈 그런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캐파 확대인데요. 내년 3공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략 하반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원래는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 신공법이 적용이 되면서 이 신공법의 3공장 적용 여부 때문에 이게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반기 이후로 조금은 늦춰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3공장이 설립된다라는 큰 의미는 뭐냐면 이 중장기적으로 초대형 글로벌 유통망인 룩소티카나 그랜드비전 이런 애들과의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중에 뭐 하나는 지금 컨택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의미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얘네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토로조가 생산할 수 있는 그 수량에 버금가는 수량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1년에 뭐 3억 개 계약, 4억 개의 렌즈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초대형 글로벌 유통망이라는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쪽과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매출의 그 성장률은 굉장히 지금 급속도로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요. 어쨌든 이 회사는 항상 높은 밸류에이션을 쭉 받아왔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준, 내년 기준 굉장히 조금 20배 언더로 내려온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다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적 안정성 측면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YOY로 비교해 보면 한 번도 배신을 하지 않을 정도로 꾸준하게 성장해 해오는 그림이다라는 부분을 봤었을 때는 그냥 믿고 봐도 되는 종목이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휴비츠입니다. 뭐 이것도 연초 대비해서 뭐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에서는 사실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과연 이 정도가 나와줄 수 있느냐. 사실은 회사 쪽에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올해 딜러를 통해 모집한 숫자는 대부분 4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위 200억대 초반 정도의 매출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겁니다. 자동 검안기, 저가형 대체할 수 있는 이 검안기 신제품이 나왔다는 그 기대감이 이게 9월 말에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소위 4분기부터 이쪽이 메인 제품인 이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렌즈 미터나 렌즈 가공기 같은 경우도 거의 이거랑 세트로 묶여서 많이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분기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게 조금 보시면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검안기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망막 진단기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분기에 이제 조만간 출시를 임박한 상황인데요. 이 망막 진단기는 기존에 눈에 보면 이 각막 쪽이 아니라 눈이 있다고 하면 이 눈 겉모양이 아닌 이 안쪽을 보는 시장입니다. 사실 노령화 그리고 IT 기기가 성장하면서 뭐 녹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좀 초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검안기 시장이 유통 빼고 대략 한 5천억 시장이라고 하면 지금 뭐 1조 한 4, 5천억 정도 하는 시장 정도로 굉장히 좀 큰 시장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시장에서의 가능성만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하거니와, 또 하나는 이 동사의 매출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약한 부분이 미국 시장입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나름의 그 테크니컬한 기술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장인데, 기존에 이 각막만 하는 것들만 보고는 너희들의 기술력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망막까지 제품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미국 시장도 조금은 진입해 볼 수 있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망막 진단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좀 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출시한다고 했을 때 시장의 우려는 과거 이제 광학 현미경 사업 실패와 같이 얘네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망막진단기는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진출할 예정입니다. 이 가격이 기존의 그 일본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독일 업체들 대비해서 대략 한 70%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서 이제 초반에는 판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존 R&D 인력, 검안기를 만들었던 R&D 인력과 판매 네트워크 활용을 동일하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검안기의 확장선상에 되는 신규 비즈니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광학 현미경 같은 실패 사업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투자 완료된 준비된 업체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본사 사업 올해 이전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자사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캐파도 10배 이상 확충해 놓은 상황이어서 앞서 인트로조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이 향후에 성장한다. 전방 어떻게 보면 검안기의 전방 시장은 안경이나 렌즈 시장이거든요. 이쪽 시장이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향후에 중국 시장에서 이 검안기라든지 이런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조금은 기대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멀티플도 대략 한 10배 중반 정도, 내년 한 11배, 12배 정도 된다라고 하면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도 분명히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4분기 실적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체크를 조금은 보신 다음에 좀 접근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그 YN텍, 인터로즈, 휴비츠 한 3종목만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종목들, 그러니까 저희가 종목을 이번에 월보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